제가 제일 즐겨 쓰는 화각은 35mm 풀프레임 DSLR 기준 50mm 정도의 표준 화각입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쓰는 이유도 52mm 카메라의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갤럭시 S20 울트라의 52mm 화각, 35mm DSLR 기준 표준 화각이며 스마트폰 기준 망원 화각대의 사진 품질은 어떨까요? 아이폰의 첫 번째 역습이 이 52mm 구간입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는 1억 800만 화소의 26mm 카메라로 찍은 후 3.9배까지는 하이브리드 줌을 이용해 이론적으로는 화질 저하가 없어야 하는데 문제는 화질 저하가 있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의 기본 카메라는 두 가지 버전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인 1200만 화소로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1억 800만 화소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103mm 4배 망원 카메라의 10배 줌과 동일한 원리의 하이브리드 줌이 적용되었다면 1200만 화소 기준 2배 줌을 하더라도 크롭과 리사이즈로 화질 손상이 없어야 정상일 텐데 두 사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11 프로 맥스는 52mm 2배 광합 줌을 이용한 촬영이고 S20 울트라는 52mm 2배 하이브리드 줌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죠. S20 울트라의 글자 선명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11 프로에서 26mm 광각 카메라에 디지털 2배 줌의 결과와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1200만 화소가 아닌 1억 800만 화소로 찍으면 어떨까요? 1억 800만 화소로 설정한 후 디지털 2배 줌을 설정한 후 찍어봤는데요. 1억 800만 화소는 어째 이미지 처리가 안 된 로우 데이터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굉장히 후져 보인다는 뜻이죠. 1억 800만 화소의 사진 크기는 무려 가로 12000픽셀에 세로 9000픽셀입니다. 이 사진을 1200만 화소의 해상도인 4000에 3000픽셀로 줄이면 그래도 여전히 11 프로 맥스가 더 낫습니다. 상식적으로 더 큰 센서와 더 많아진 화소라면 화질에서 그에 상응하는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더 작은 센서와 더 적은 화소의 11 프로 맥스의 디테일이 더 좋습니다. 물론 S20 울트라의 2배 줌 사진의 화질이 천편일률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1억 800만 화소의 사진 역시 굉장히 준수한 화질로 촬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급격한 화질 저하가 일어나는 것이냐인데 우선 S20 울트라의 AF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쓰는 이유로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52mm 카메라, 저조도 동영상, DR과 개조 처리 능력으로 말하겠습니다. 52mm 카메라의 성능은 이전의 아이폰 11 프로의 망원 카메라 리뷰에서 그리고 앞전 내용에서 이야기했고 이번엔 저조도 동영상 품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우선 1배 줌인 26mm로 두 기종을 동시에 촬영한 샘플 영상부터 보시죠.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노이즈와 AF입니다. 우선 노이즈, S20 울트라는 밤하늘의 노이즈 처리가 깔끔하지 못합니다. 11 프로 맥스도 노이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11 프로 맥스는 S20 울트라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노이즈 처리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진짜 큰 문제는 S20 울트라의 AF 성능입니다. 초점을 자꾸 놓쳐서 흐리멍텅한 영상을 찍게 됩니다. 초점을 놓치면 그때마다 화면을 터치해주면 다시 초점을 잡긴 합니다만 영상이 바뀌면 다시 초점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11 프로 맥스는 초점을 거의 안 놓치죠. S10이나 노트 10도 이런 문제는 거의 없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일부에서 언급한 심도가 얕아져서 발생하는 문제이지 않나 합니다. 심도가 얕아지면 AF가 체크해야 할 초점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AF 성능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는데 하드웨어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까진 모르겠지만 52mm 사진의 화질 저하도 초점을 미세하게 못 잡아서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되는데 52mm 사진도 그렇고 이런 저조도 동영상의 초점 문제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어쨌건 자꾸 초점을 못 잡으니 이 이상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좀 힘듭니다. 초점이 나가면 화면을 터치하면 되는데 한 손으로는 아이폰을 다른 한 손으로는 갤럭시를 잡고 있으니 사실 이마저도 힘들었거든요. 스마트폰에 많은 렌즈와 카메라 시스템이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올라운드 카메라를 지향하는 게 그 이유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원하는 사진을 잘 찍히게끔 하는 것이 다양한 카메라 시스템이 조합되는 최근의 스마트폰들이라는 생각입니다. S20 울트라의 103mm 망원 카메라는 이러한 목적에 매우 충실한 기능인데 문제는 노트 10 이전부터 해결되지 않는
저조도 동영상의 품질과 새롭게 등장한 A4 문제점이 올라운드 카메라의 발목을 잡는 요소이지 않나 합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52mm 풀프레임 기준 표준 화각에 최적화된 스마트폰이고, 갤럭시 S20 울트라는 100에서 270mm 망원에 특화된 스마트폰입니다. 문제는 망원이 아직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화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명 IT 유튜버들이 지금도 100배 줌놀이에 집중하는 모습 보면 망원에 대한 무지는 생각보다 크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갤럭시 S20 울트라의 4배 망원 카메라는 좋긴 한데 실용성이 떨어지는 반면,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2배 망원 카메라는 임팩트는 떨어질지언정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전천후 타입의 느낌을 줍니다. 앞서 설명했던 52mm 구간의 사진 품질과 저조도 동영상 품질까지 모두 고려한다면요. 우선 저녁부터 비가 오고 갤럭시 투거 서비스의 기기 반납도 예정돼 있어서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두 제품의 비교를 하지 말고 S20 울트라의 4배 망원 카메라에 대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